퓨처 셀프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 핵심이 벌써 두 갈식으로 먼저 앞에 나옵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해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큰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일단 목표를 크게 세우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옵니다.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큰 목표를 우리가 이제 세우는데 가장 그럴듯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항아리에 모래, 물, 자갈, 큰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갈, 돌 넣고 큰 돌을 나중에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큰 돌을 제일 먼저 넣고 자갈 넣고 흔들고 모래 넣고 흔들고 마지막에 물 넣으면 가득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만 큰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단계입니다.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필요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사회가 원하는 겁니다. 열망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회가 바라는 그대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나대도 안 돼. 너무 나대면 돌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우리가 이거 요청의 힘이라고 표현을 또 하는데요. 누구한테 월급 좀 올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저 TV 출연 좀 시켜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저랑 데이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런 식의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미혼들이. 근데 이걸 또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먼저 요구를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정말 좋은 말이죠.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있다면 장사는 자동화시켜 놨습니다. 장사는 자동화가 아니고 거기에 대표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CEO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잘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돌아가는 이유가 시스템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입니다.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나는 내 생활을 정말 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싶으면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나중엔 좀 이렇게 많이 바빠지고 강의가 쇄도하면 제가 울산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좀 해주셔야죠.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되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단계입니다.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미래에 아무리 큰 꿈과 목표를 세웠더라도 그 미래의 꿈이 나의 일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에 묻어놔라. 이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꿈은 하루 일과에 묻어놔야 된다.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그 다음에 7단계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죠?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그래서 완벽해지지 마라. 누누이 말합니다. 단점이 그죠? 결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오타도 많습니다. 그 오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음번에 두 번째 책 안 낸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강의하다 보면 말이 헛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떤 결함 때문에 다음에 강의를 내가 안 한다면 이것도 역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남은 참 용서를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죠. 큰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그렇죠? 큰 목표를 세워라.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에 내가 너무 기겁하고 주눅이 들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왜 큰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너무 작은 목표는 조금만 노력해도 됩니다. 그런데 큰 목표는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바꿔야 돼요. 좀 결단을 내릴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목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뭐시게? 이상한 게 떴네요. 잠시만요. 네. 자,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서 꿈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큰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걸 명확하게 세우는데 너무 많이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명확한 목표는 뭡니까? 같이 칙센트 미아의 몰입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요. 몰입은 명확한 목표를 수반한 행동을 할 때 생기는 경향이 있다. 명확한 목표는 행동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세웠을 때 행동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몰입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몰입이 영어로 flow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flow는 흐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심취되어 있으면 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심취되어 있는 상태. 이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몰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명확한 목표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좀 구체성입니다.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거보다는 얼마를 구체적으로 100억이면 100억을 언제까지 책을 쓸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첫 번째 책을 그래도 오늘 올해 책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됐던 게 그 두 번째 책을 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저 책을 쓸 때 물론 책은 나온 세 번째 책이지만 저 세 번째 책을 쓸 때 다음 네 번째 책을 보지 말자.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책을 쓰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 책을 보지 말자. 첫 번째 책을 또 보고 있으면 출판사 넘어갔지만 또 수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다음 책이 도저히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냥 아쉬운 대로. 다음 책에 또 다른 책에 그 내용을 접목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미련을 계속 두면은 결국은 책은 죽을 때까지 한 권도 못 쓴다. 자, 10배 버는 힘. 자, 이 책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책은 10배의 버는 힘이 10배의 마인드셋이라고 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큰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자, 댄 슬리반이 말했는데요. 10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목표를 세우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다가 어떤 문구를 누군가는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책을 보다가 똑같은 책인데 누군가는 이게 너무 감동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감동이 안 와요. 그냥 지나갑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분야에 대한 목표도 있겠지만 사실은 배경 지식이 좀 있을 때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과 목표가 크다 보면 결국은 더 디테일하게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10배의 성과를 올리려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집중과 단순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한다 그러면 제가 명확한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화, 결국은 큰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목표가 오히려 큰 목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장가지를 쳐내더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못 이루는 이유는 장가지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A 농부는 사과나무에 사과를 많이 달린 걸 조금만 솎아가지고 한 10상자를 땄어요. 그런데 10상자를 땄는데 그 사과가 상품도 있고 중품도 있고 하품도 있어요. 상품은 진짜 한 상자, 중품이 많았어요. 하품도 있고. 근데 B 농부는 똑같은 사과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B라는 농부는 하품을 다 솎아버렸어요. 하품을 다 솎아버리니까 중품이 커지고 상품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앞에 A 농부는 10박스를 땄지만 B 농부는 10박스를 못 땄어요. 사과를. 5박스를 땄어요. 근데 앞에 농부는 첫 번째 상품 하나만 최고급을 받고 나머지 중품을 많이 땄기 때문에 B 농부보다 훨씬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상품이 훨씬 가치가 있거든요. 진짜 사과를 사가보면서 크고 전혀 상처 안 입고 한 사과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하품은 그죠? 비닐봉다리가 그죠? 이렇게 주고 막 중품은 그냥 막 대충 부어가 주거든요. 상품은 다 하나씩 싸가지고 몇 개만 담아놓고 벌써 몇십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너무 많이 욕심을 내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킹핀이 뭔가 이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에너지를 팍팍 쏟으셔야 되는데 쓸데없이 장가지를 너무 많이 쳐놓고 이것도 언젠가는 자를 거야 아까워서 못 빼는 건 이 못 자르는 거죠. 못 잘라가지고 이게 나중에 커가면 이게 봉가지인지 장가지가 중까지 커가면 자르기도 뭐하고 나중에 못 잘라요. 그러면 희한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재를 할 때 보면 그게 알 수가 있거든요. 진짜 살릴 것만 딱 놔줘 나머지는 계속 잘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예쁜 가지가 멋진 분재가 만들어지죠. 똑같습니다. 10배의 법칙을 또 쓴 그랜트 카돈 내용인데요. 일하는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목표가 무엇인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건 줄 알고만 쎄빠지게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했는데 왜 부자가 안 됩니까? 참 세상 불공평하네요. 참 그 불평불만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가 될 것 같으면 공부 다 잘합니다. 근데 시험 안 나올 걸 열심히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똑같아요. 곰 인형 눈 붙이면서 이런 하면서 열심히 허리 빠지게 열심히 붙였는데 그래 봐야 하루 받는 돈이 10만 원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너무 열심히에 목말라 있지 않아. 좀 머리를 쓰셔야 돼요. 머리를. 그래서 문턱대고 열심히 살지 말고 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라. 큰 목표 빼고 나머지 가지를 잘라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못 자릅니다. 과감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목표가 크든 작든 소모되는 에너지는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꿈이 크면 무조건 힘들 거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목표를 아까 제가 하라 그랬죠. 미래의 나로 이끌지 않는 모든 일은 덜 중요한 목표다. 미래의 나로.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람인가? 뭔가 만났을 때 좀 뭔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걸 무조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좀 생각을 하고 만나는 게 좋고요. 책을 읽을 때도 정말 이게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가? 이런 책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선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책이 많고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때마다 정원에 잡초를 심는 셈이다. 그래서 이런 말 했죠.
정원에 잡초를, 정원에 좋은 식물을 심지 않으면 맨날 잡초만 뽑다가 인생 끝난다. 그 중요한 키포인트, 그죠? 정원에 무언가 과실나무를 심으면 밑에 잡초가 잘 안 자랍니다. 그늘이져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심어보세요. 온갖 잡초가 다 올라옵니다. 결국은 내가 큰 꿈이 뭔가, 그 꿈 외에 나머지는 쳐낼 게 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완벽함은 더는 추가할 게 없는 때가 아니라 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 뭔가 자꾸 완벽해지려고 자꾸 추가하는 거죠. 이게 정말 저는 와닿았습니다. 완벽하려고 이 책, 저 책 읽어봤는데 책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더 부자에 대한 지혜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모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게 아니더라고. 계속 읽어도 새로운 게 그냥 안 나와요. 그러면 이미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더 새로운 게 있는 거야. 아직 내가 모르고 있어 하면서 내가 자꾸 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욕심을 제가 좀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아.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 채우려고 하다가 인풋하다가 더 뒤지겠다. 안 되겠다. 이제는 조금 더 힘차게 아웃풋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죠? 시급한 문제, 이게 뭡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거 하긴 해야 되죠. 근데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이거는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긴급하지 않으면 중요한 거. 그 사소한 목표, 긴급한 문제,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 갑자기 친구가 게임하자. 오케이? 바로 들어간다. 바로 연락 왔기 때문에. 친구가 뭐 어디 가자. 바로 들어간.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게 게임이 지금 긴급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보류하자. 지금 시험 기간이다. 안 된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뿌리치지 못하고 거절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에 사로잡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게 된다. 그래서 회사 업무에 무조건 파묻혀, 우리 김재영 선생님 좀 들어야 되는데 계속 파묻혀가지고 막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는 사소한 목표로 하루를 보내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장님이 들으면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예요. 직원들이 너무 똑똑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은근슬쩍하고 뭐를 좀 따라와야 되는데 직원들이 너무 똑똑하면 붙어있질 않아요. 닭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사장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직원들 너무 똑똑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바른 소리 바로 해버리거든요. 맞는 건 맞고 안 맞는 건 안 맞는데 중요한 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가 평생 남 밑에 인생을 살다 죽는다. 저는 그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 내가 누님 말했습니다. 드라마나 엑스트라 찍고 영화 찍는 그 엑스트라 사람이 자기 인생까지 엑스트라로 살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집에 가서 나도 다 누구 엄마고 누구 아빠고 나도 내 인생의 주도자로 주도해서 살고 싶지. 그걸 엑스트라로 산다고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좀 그래서 내가 시키는 일만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다면 나중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내 모습이 나도 저 자리에 가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심어주는데 사장님이 들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절대 급하지 않다. 그죠? 중요한 문제는 절대 급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니까. 자, 앞으로 2025년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거 안 세운다고 뭘 나는 거 없습니다. 책을 좀 오늘 저녁 읽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책을 안 읽어도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운동 좀 열심히 하세요. 내일 무슨 일이 바로 몸무게 2kg, 3kg 빠지면 오늘 저녁 열심히 하죠. 별 지장 없습니다. 안 빠져요. 바로바로.
그렇지만 그게 반복되고 지속되면, 끈기 있게 하면 이거는 차별화가 됩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경쟁하지 말고 창조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쟁하지 않고 창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옆집하고 비교하지 말고, TV 속에 나오는 사람도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로서 계속해서 인정하고 나로 실력을 갈고 닦고 계속 보여주는 삶을 살다 보면 나 역시도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므로, 그죠? 가려면 사람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자, 그래서 사람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상상으로 그게 실현된 거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된 것.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미래가 잘 그려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그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상을 딱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래를 그리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나를 속이는 느낌 드는 거예요. 난 지금 통장에 진짜 잔고가 없는데 통장 잔고에 50억이 꼽혀있다, 100억이 꼽혀있다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하면 처음에는 되게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십시오. 그거는 속이는 게 아니라 뇌가 나에게 뭔가 목표를 명확하게 구체화시키는 단계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될 거라고 강하게 믿으십시오. 저는 그걸 누굴 속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머릿속에 강하게 자기가 된다고 믿을 때 우리가 의지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지력으로 할 땐 잘 안 돼요. 의지력으로 하면 잘 안 됩니다. 참 포기가 돼요. 근데 뇌가 바뀌잖아요. 뇌에다가 그 이미지가 딱 심어지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암시거든요. 자기 암시는 뇌를 바꿔버리거든요. 상상력은 뇌를 바꿔버려요. 말씀 들었잖아요. 손 한번 올려보실래요? 손 한번 펴보실래요? 이렇게 손 펴보십시오. 올려가지고. 한 손만요. 자, 여기에 지금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이요. 자, 레몬 껍질을 깝니다. 칼로 한번 탁 칩니다. 탁 치고, 자, 레몬 껍질 손을 까세요. 까니까 막 물이, 그죠? 레몬 물이 막 뚝뚝 떨어지네요. 자, 입으로 핥으세요. 어떻습니까? 침이 고입니까? 안 고입니까? 고이죠? 안 고이면 지금 상상을 안 하신 거예요. 레몬을 한 번도 못 봤든지. 상상이 되고 하면 침이 고일 거예요.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뇌는 벌써 반응하잖아요. 이게 뇌라니까요. 뇌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상상한 대로 이 몸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100억을 벌었다 생각하면 너 100억 벌었는데 100억을 벌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벌써 100억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장학금을 받는다. 난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금을 받는다. 내가 벌써 난 장학금을 받는다고 인식을 하면 딱 생각해. 내가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장학금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자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이 책을 봐야 되나? 저 책을 봐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벌써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50억이 있다 생각하죠. 이미 꼽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좀 그 반응이 있었어요. 너무 내를 속이는 거 아닌가?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효과가 좋다면 해봐야죠. 남을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체면을 거는 건데 그걸 어려워 샀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는 게 아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100번, 1000번 나는 뭘 배웠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남에게 베풀어서 알고 있는 거 맨날 알고 있는 거 맨날 이야기하고 말이야. 책 좀 읽으세요.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맨날 그 책 읽으면 인생이 바뀌어. 다 알고 있어. 책 읽습니까? 아니요. 그럼 뭡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기 암시하면 정말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암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알고 있는데 안 합니다. 똑같아요. 한번 알고 있는데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해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언젠간 투자를 한답니다. 언젠간 투자를 해야지. 언젠간 투자를. 네, 언제 합니까? 안 합니다. 자, 네 번째.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요청의 힘. 말씀드렸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집중을 한다는 뜻이다. 누구한테, 그죠? 아쉬운 소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 전문가라는 의미. 마케팅 수단입니다. 또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했잖아요. 좀 들이대야 됩니다.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물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더 실력자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뭡니까?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딪혀보면서 내가 이게 실력이 부족하네? 도전해보니까 이거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투자를 한다면서 주식을 계속 공모합니다. 10원 땡겨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계속 공모하면 언제 투자합니까? 결국 못해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래를 집에서만 계속 4시간씩 부른다 했죠? 매 주마다. 이제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솔직히 말로 강의만 올려봤지 내 노래를 올릴 생각하니까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과연 반응이 어떨까? 고마해라. 못 듣겠다. 이런 반응이 올라올까? 두근두근거려요. 하지만 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잘하든 못하든 저는 계속 올릴 겁니다. 자, 시스템입니다.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라. 시스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억지로 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 좋은 습관이 나중에 나를 끌고 가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전혀 앞에 나서지 못하고 하는데 그분을 갑자기 회장을 맡게 했어요. 그랬더니 본의 아니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대통령이 되면 지가 최고인 줄 아는 경우가 많죠. 그 자리가 잘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너무 이렇게 추종을 하고 있지 않나. 시스템 자체가. 너무 왕권화하고 있지 않나. 뭔가 잘못돼도 확실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 자리만 가면 이상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치우쳐 있다. 분명히 이건 좀 분리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목표에 맞는 상황, 환경 설정으로 업무의 시스템, 단순한 표현 전문화되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내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의 습관을 왜 만든다 했습니까? 사람의 습관을 만드는 이유는 에너지를 덜 소모하기 위해서 만든다 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 쓰는 걸, 머리 써서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습관을 만들면 에너지를 덜 소모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물건 살 때 브랜드를 왜 찾습니까? 브랜드를 사면 내가 잘못 살 확률이 낮거든요. 왜? 이미 브랜드가 정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에너지를 덜 소모하려고 자꾸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경수 씨가 비가 오면 수업을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계속 비가 오면 안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오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여기서 결석을 안 하게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머리가 벌써 얘기하는 거죠. 자,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맞죠? 때로는 그 환경에 좋은 환경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나쁜 환경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대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해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교수님, 저는 부지런해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도 다 늦잠 자고 동생까지도 늦잠을 자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구석을 나와라. 집을 나와라. 네 자취를 해라. 우리 엄마 아빠가 허락을 해줄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나와야 되겠다. 너 집에서는 안 되겠다 지금. 또 그런 게 엄마 아빠가 막 욕을 한대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와라. 그죠? 엄마 아빠를 욕을 안 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출가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들어라. 예. 그래서 상상하고 환경까지 설정하면, 저는 그 환경 설정이 바로 저는 이렇게 책으로 좀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저 책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 읽은 책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읽어라. 더 읽어라. 몇 번 더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침대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워라. 빨리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기능이 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 설정 이럽니다.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외울 거 들고 침대로 갑니다. 그 얼마나 외우겠습니까? 바로 잡니다. 네, 침대에서 열심히 하는 애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공부하는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옆에 또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부자한테 전심을 사가면서 부자를 만나라 이랬겠습니까? 돈 아까워서도 못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라. 그렇죠? 네, 나의 일정을 관련. 가장 중요한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제거하라. 예. 덜 중요한 목표에 NO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결과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가 NO. 참 힘들죠, 솔직하게. NO 거절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쇼츠를 보면요. 시간이 너무 잘 가죠. 근데 쇼츠가 중요한 알고리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거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막 이것저것 보다 보면 금방 1시간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제거하기가. 자,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원하는 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평소에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그 과거 것만 딱 보면 여러분 벌써 머리가 다 나옵니다. 알고리즘에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왜? 계속 올려주거든요. 예. 야한 거 보면 야한 게 올라옵니다. 이상한 코미디만 계속 올라옵니다. 또 뭡니까? 부자 얘기하면 부자만 계속 올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걸 관심 있는지 다 올려요. 옷 관심 있죠? 그럼 옷 관련된 것만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과거가 모든 게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저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휴대폰 보여줄 수 있나? 딱 합니다. 갑자기 왜요? 네 유튜브 뭐 보는지 보게. 그러면 갑자기 왜요? 너의 과거가 다 드러난다. 네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 애들 보면 거의 게임 영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프로 게이머가 네 꿈이가? 아닌데요. 왜 보고 있는 거야? 답이 안 나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그죠? 예술은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버려질 뿐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무슨 말일까요? 완벽하게 아무리 자기가 멋진 예술품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업이 건축가요, 뭐 정치가, 하여튼 뭐 5만 가지 다 하더라고요. 예. 참 직업이 다양한데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뭔가를 해놓고 나서 뭡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만족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천재적인 사람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작품을 내듯이 도전을 하는데 우리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더 완벽해지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지 말고 한번 더 들이댑시다. 당신이 한 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세스 고딘. 요즘 뭐 세스 고딘 쓴 그 뭡니까? 또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리치핀 맞죠? 네, 요즘에 아침마다 라디오 틀면 계속 린치핀. 네, 그 린치핀이 뭐냐면 그 수레바퀴가 돌아갈 때 마차 같은 거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퀴가 돌아갈 때 그 핀이 딱 꼽혀 있어 그 핀이 빠지면 바퀴 빠지거든요. 그 말처럼 딱 핵심적인 요소의 인물이 되라 라는 거거든요. 그 책이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그럼 다시 재조명 돼가지고 책을 다시 뭐 그걸
수정해서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책이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재조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AI 시대에 요즘 보세요. AI 시대에 노래하는 가수보다 AI가 노래를 또 더 잘하고 작곡을 하는 작곡가보다 노래를 더 잘 만들고 이런 상황에 차별화되려면 결국은 그 아주 사소하지만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린치핀이 아마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같아요. 자, 아직 저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실행이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소용이 없다. 맞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라. 수영을 발 한쪽만 담가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수영을 잘할 수 있나 없나. 들어가야 됩니다. 뭐든지 생각만 하고 준비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행에 옮길 때 그 결과를 이끌어낸다. 한번 주먹 한번 딱 쥐시고 같이 한번 저하고 다짐합시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실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제가 마음만 먹지 말고 하면 실천하자 하십시오. 마음만 먹지 말고 실천하자. 마음만 먹지 말고 실천하자. 마음만 먹지 말고 실천하자. 예, 마음은 여러 수십 번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목표를 세우라 그러면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큰 목표를 세우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참 아이고 겸손하군요.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자존감이 부족해서 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한번 큰 꿈을 세우고 한번 멋있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점점 더 크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끼와 재능을 그 한 곳에 집중해서 불꽃이 튈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원석이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